그러니까 그 경매사가 뭐라고 전화 왔다고요? 아니 어제 오이를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야. 왜? 오이가 경매사들이 영안에 전화를 안 하거든. 네. 아까 한 12시쯤 전화가 왔어. 어쩐 일이야 했더니 아유 박사님 어떻게 오이가 어떻게 좋길래 내가 어제 오이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야. 그래서 얼마나 좋길래 했더니 아니 이제 처음 따기 시작하는 오이가 어찌 그렇게 좋으냐고 그냥 깜짝 놀랐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한방유서 글로바이오 장준욱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오이 관련 영상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그거를 여러 개를 동시에 달아서 수확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다 키우는 거 사실이고요. 더더군다나 저희들도 처음에 5개씩 달고 있을 때 그곳이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을 똑같이 재현해낸다면 이거는 확실한 기술이다 라고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랜 기간을 걸쳐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여러 곳을 실적이 다른 종류의 다른 오이들을 다른 환경에서 똑같이 구현을 해서 마디에 2-3개 달 상태에서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는 환경을 재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방요소를 이용하게 되면 2개, 3개 다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농가는 아오네 오이 박수정 사장님입니다. 그분은 경력도 오래되셨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처음 질문하셨던 내용도 진짜 그렇게 5개를 달 수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네, 가능하십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자세하게 방문을 해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과정에서 신의 한 수였다면 모종을 키우는 모종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모종 관리를 한방 뿌리로 하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모종이 왔고 건강한 모종을 정식을 한 다음에 정기적인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2월 초에 정식을 하셨고 저희 인터뷰한 게 3월 5일 그 다음에 3월 중순 3월 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랑 하니까 냉은 안 받는다. 이게 냉을 받으면은 잎새가 이게 오그로 들어가지고 네. 오그로 들어가지고서 아주 엄청나게 저기 되는데 여기는 이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쪽이 저기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지온이 낮아서 지온이 낮아서 못 컸지 냉은 안 받아. 효과를 보신 거네. 그 냉에 견디는 힘을 올려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여기까지는 여기랑 이렇게 비슷했었어. 근데 여기 거기 같이 컸잖아. 그렇네요. 같이 컸네요. 그래서 지온이 낮아서 못 컸을 뿐이지 냉은 안 받더라고. 냉은. 그리고 오이 꼭지가 이 오이 꼭지가 작년보다 두껍죠. 작년에는 이게 길었었는데 작년보다 길들 안 해도 이 꼭지가 엄청나게 굵어. 꼭지가 굵으면 크게 커질 수가 있네. 작년에는 이 꼭지가 길었는데 올해는 길은 좀 짧아졌는데 이게 이 오이 꼭지가 상당히 엄청나게 굵더라고. 한방 뿌리기의 힘입니다. 짱짱하게 옆으로 굵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웃자라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올해는 이 꽃받침이 꽃 피면이 이
꼭지 요 꽃받침 요게 요 네네. 꽃받침 요거 네네네. 이게 굵어 요게 요게 굵으면은 요게 가늘으면 오이가 저 뾰족과가 나와 선색화라고 그러지. 네. 근데 요 꽃받침 요게 굵으면은 밑에가 H자형으로 큰다니까. 올해는 이게 또 특징이더라고. 이 꽃받침 요게 요게 그 볼록한 게 굵고. 네. 그 전반적으로 생육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데 알아서 지가 본연의 그거를 이 오이 잎새가 엄청 두껍고 좋으네요 지금. 여태 오이농사 저도 이렇게 오이 잎새 두꺼운 걸 내가 못 느꼈거든. 네. 근데 올해는 오이 잎새가 엄청나게 두꺼워 이게. 야 꽃이 그냥 색도 좋고 엄청 커. 크면은 잘 자라는 거 대도 굵고. 됐어요. 야, 꽃 봐. 어마어마하네. 무슨 호박꽃처럼 보이네. 그죠? 딴 데 가면 이거 3분의 2도 안 돼요. 좋잖아. 걱정 안 하셔도 돼. 확실하게 효과가 있죠? 확실히 하고. 예. 내년 아주 확실하다. 한방 매화. 아주 확실이야 확실. 안돼야. 예. 알겠잖아. 세메디에 음. 7개가 꽃이 폈어. 네. 세메디에. 예, 예. 세메디 7개가 꽃이 폈는데 꽃대가 다 좋은 거예요. 꽃대가. 네. 지금 현재 이제 나무 큰 거는 한 나무에 8개 꽃이 폈거든. 지금 오늘 이제 며칠 됐냐면 2월 1일 날 심은 거예요. 2월 네. 1일 날 심었으면은 오늘 5일이니까 이제 33일 됐네. 네. 33일 됐는데 그 나무 큰 데는 뭐 8개 꽃이 피고 완전 착과 결정된 게 한 4개 정도 됐더라고. 마디에 4개 정도 평균. 아니 저기 된 게. 예, 예. 근데 뭐 저 작년 같은 경우는 한두 개 크고 위에 조금만 썼는데 올해는 4-5개가 똑같이. 그만그만 도라미 바솔라시로 그만하게 큰 거예요. 이게 근데 한번 착과돼서 크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것도 모에 묻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한방 뿌리를 하이마치 막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뚱뚱해지면서 크죠. 네. 네. 뚱뚱해지면서. 이제 한방 뿌리하고 한방 아미노에스 그거를 아주 뭐 그냥 중점적으로 줘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모이 엄청 달렸어 지금. 예,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상품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겁나게 동시에 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뭐 2-3개 달아놓고 이 사람들 7-8개씩 달아가지고 한 번에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아무리 펌에게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길이가 딱 정상과에서 조금씩 부족하거나 좀 짧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농가 사장님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초반에 이렇게 건강하게 키운 놈들은 그걸 해낸다고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 그런 극한 상황. 근데 과잉으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품질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서부터 그런 걸 계산에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면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얘네들이 버텨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말씀드려요. 오이가 고만고만해 이런 것도 고만고만해서 막 오이가 클라고 탄력 받을 때 그때 약물을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금 늦어 어느 정도 컸다. 이게 때가 늦으면은 가다가 서버리면은 배도 가다가 그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은 유지를 시키게 계속 해줘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악셀레이터 딱 떨어뜨려 놓고 배가 섰다 출발하려면 어렵죠. 고정이 오이가 큰 되면 상태에서 탄력을 못 받아. 그러죠. 그리고 이게 물론 장사장 하나 모르지만 왜 까치 씹진다 그러지 왜? 냉 받아가지고 잎새가 한 매디에서 2개 3개 나오는 거. 그럴 때 오이가 한 매디에 4개에서 많게는 6개씩 막 달려. 한 매디에. 네네. 그 냉 받아가지고서는 그거 라인도 쭉 가고 게. 네네. 한 매디에 잎새가 2개, 2-3개 달려. 네네. 그러면 거기에 오이가
4개에서 6개씩 막 달려. 그 나무 세례교 주면 그걸 다 키워. 그러죠. 나무 세례교 주면. 그런데 나무 세례교 좀 괜찮다. 거기서 한두 개 뿐이 못 따요. 다 꼴을 다 가위질 해야 돼. 그렇죠. 일만 많아지지. 예, 근데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들큰데 기온이 낮아서 못 큰 거지 냉받아서 못 큰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올해는 지금 철사에서 이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제 까치집 나올 때가 됐는데 까치집이 없어 현재까지. 그래서 이거는 매화를 줘서 냉을 안 받았구나. 까치집 집어는 이제 저기 매드가 이제 잎새가 2매드 3매드 나오지. 그러면 그 저기는 매드가 이만큼 커요. 매드가 이만큼 커. 그러니까 남 균형이 깨지는 거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까치집이 현재까지는 눈에 안 띄어. 그러면 야 이거 매화 효과구나 이게 매화. 그렇죠. 그래서 매화가 난 그래서 이제 올해 2월달에 그 뭐 사과 그 배하고 매화 그 나오잖아. 네. 복숭아하고. 네네. 그래서 목면 시비를 주다가 나오면은 꼭 내 부엌에서 하면서 과일 몇 개 있는 거. 몇 개 심으셨어요? 하세요. 네. 좋아요. 저 감나무, 복숭아, 대추 이거를 내가 한 서너 번을 했어 매화를. 잘 될 거예요. 보세요. 앵두에도 주고. 네, 계속 주세요. 뭐 원래 주면 줄수록 좋은데 일반 이게 전문적인 과수 농가에서는 힘드니까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장님 드시려고 하는 거야. 뭐 매일이라도 주면 어때? 내가 먹을 건데. 그래서 올해는 오이가 이제 착과 딱 돼서 요거 탄력 받아야 될 때 저기는 뿌리하고 그때는 과감하게 확 밀어 넣으셔야 돼요. 뿌리하고 저 아미노산을 약 2년 4장씩만 밀어.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아니 녹균 얘기해야지. 녹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고 나면은 잡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특히 이제 여름철 요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날이 좀 흐린 날이 지속이 되거나 이럴 때는 아예 물을 끊어야 돼요. 흐린 날이 지속이 된다면 물 안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알아갖고 다른 농가에다가 또 말씀을 드려요. 제발 흐린 날이 지속될 때는 절대 물을 끊으십시오. 절대 그리고 또 어떨 때 물 주신다고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물을 많이 주는 순간 노균이 확 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주변에 누가 해서 야 이거 가물었다 야 물 좀 푹 줘라 이랬나 봐요. 그 전날 갔을 때 괜찮은데 그러고 한 4, 5일 있다가 하니까 노균이 싹 퍼진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그 사장님 말씀대로 그 물 안 줬어야 되는데 옆집 누가 이거 가물었다고 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그냥 몇 시간을 펐더니 그 다음에 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냐고. 왜 내 말을 안 믿냐고. 그거 어떻게 힘들죠. 그나마도 따고 나서 밑에까지 올라오고 따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올라가요. 예전에 한번 저쪽 안성인가 그 한 분은 생장점에 녹균이 온 거예요. 밑에는 깨끗한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죠. 거기도 목대가 지금처럼 엄청 좋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업자가 와가지고 자기 거 쓰면은 대박 난다고 막 2시간을 썰어 풀고 하더니 갑자기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돈은 나중에 받을게요 그러면서 거기다 밝은 재를 3통인가 2통을 갖다가 붓고 그냥 틀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이 들어가면 생장점 에너지를 뺀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골로 달라붙은 거야. 토자가. 그래서 그때 그런 사단이 있었다. 물을 이슬이 안 채였었는데 비료를 주고서는 그 이튿날 가보니까 물이 이슬이 많이 채였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흡수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아 올린다는 게 빨아 올린 힘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 여기 비료를 주려고 그랬는데 어제 안 줬어. 이슬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니 이슬이 조금 몇 방울 안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비료를 준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 물을 수분 측정기에 있으면 물론 좋은데 수분 측정기가 뭐 25도 내외로 이렇게 맞추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물 줄 적에는 그 이슬 채이는 거 그거를 봐감에 물을 주는 게 적당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슬이 그냥 엄청 채이지 녹인 올라오려면 미실 줘서 또 엄청나게 차요 이슬이. 그러니까 수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제일 수분 중요해요. 관리. 환기시켜야 되고요.
수분과 지금 사장님께서 정말 그 잘 하신 게 일행 맺히는 거 보고 물 조절을 하겠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많이 달았다 치면 그때는 진짜 마라톤 선수 49.19 막판 결승점 놓고 뒤에서 이렇게 누가 손만 살짝 대줘도 엄청 힘이 되듯이 그 정도가 올라가는 게 엄청 달아났을 때 얘네들 입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지간히 지 나름대로 나고난 DNA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 밑에서 작은 뿌리파리가 뿌리를 치고 있으면요 수확량 안 나옵니다. 다 이렇게 꼬부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키우기도 전에. 비료 줄 적마다 네. 비료 그거는 줄 비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 줄 적마다 뭐 반 통씩이든 뭐든 예, 이렇게 예, 나눠가지고 예. 한방 뿌리가 됐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달게 되면 그만큼 비료 주는 횟수도 늘어나실 거고 처음에는 네덜란드 걸 갖다 뿌렸더니 흡수가 안 되는 게 보이더래. 그 다음에는 저희는 무조건 같이 타라고 사장님처럼 그 얘기를 듣고 탔더니 같은 비료인데 흡수가 다 되더래. 그래서 아 이게 좋구나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비료 넣을 때는 무조건 타서 넣어요. 그러면 들어갔던 게 50%는 깔아앉는데 이거 하게 되면 70% 80% 이상 흡수를 시켜버리니까 토양이 집적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한 번씩 비료를 안 줄 때 이것만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 있는 건 싹 분해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정화를 가니까 토양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토양이. 그러니까 그분이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가 강원도다 보니까 업자들한테 임대로 대지를 줘요. 배추 심으라고. 그 사람들 막 비료 겁나게 뿌리고 막 약 엄청 치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오이를 심었는데 그 임대해준 밭만 잘 안 크더라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완전 죽었구나 그동안에. 새로 한 땅은 잘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슷하게 올라오더래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토양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한방 효소가 그게 진짜 사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 땅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심어도 회복이 돼 버렸으니까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가. 그리고 이제 산소. 산소가 신의 한 수예요. 산소. 산소는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그게 1000평용 아니야? 네. 1000평용인데 우리가 1300평이야. 1000평만 넣으면 돼요. 전체 다 주면 돼. 요새 이제 이거가 5일 한 번씩 들어가. 5일 한 번씩 들어가는 이제 반밭이 500g, 500g씩 5일 한 번씩 들어가는 거야. 5일 한 번씩. 그 일주일 간다며. 예, 일주일 정도 가요. 과습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산소가 나는 물때 옷도 물탱크다 타는데 거기다가 산소를 타면 안 녹아요. 아니 녹여서 녹여서. 이게 물이 맑고 이제 어차피 이제 지하수 올라오는 게 시간이 가라앉았을 거 아니야. 산소를 넣으면 그냥 밑에 게 홀딱 뒤집어져 물이.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하고. 그런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포가 생기니까 산소 기포가 생기니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넣지 마시고 빨려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요? 비료다 상관없지. 빨려 들어가게 하면 돼요. 그래서 비료랑 타서 예, 상관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예. 아 거기다 집어넣어 그냥. 아니 그걸 타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밑에 찌꺼가 그냥 훌떡 뒤집어져 가지고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그런 거야. 산소 발생시키니까 효과 확실히 보셨네. 눈으로 확실히 보셨네. 산소가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지금 거. 현재 오이나무가 지금 뭐 한마다 이제 오이나무는 좋았었는데 작년에도 매디가 길었어. 올해 지금도 한 번 이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디를 이제 대수 좀 줄이려고. 그런데 오이나무 상태는 지금 흠잡을 게 없어. 잎새가 엄청나게 두꺼워 지금. 좋은 거예요. 잎은 두꺼울수록 좋은 거. 크고 있다 엄청 두꺼워. 그래서 올해는 오이를 잘 키울 것 같아. 올해 이제 작은 뿌리만. 작은 뿌리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극한의 상황이 이제 곧 닥칠 텐데 그때 밑에 그러면 얘네도 같이 드러나거든요. 알 까고 새로 생기면 그때 얘네가 30% 가져간다. 엄청나게 수확량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이놈 그냥 냅둬버리면. 그래서 그게 이제 농약 검출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친환경 약이 있어요. 검출 안 되고 안전한 게
그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놈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저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이거보다 더 좋아, 더 좋아, 더 이거보다 더 좋게 해라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으면 안 된대야. 왜요? 왜요? 줄기 터진대야. 그리고 이번에 날씨가 요번에 어제 그제 아침 최저 온도가 7도까지 떨어졌어. 영하 7도 여기가. 영하 7도? 일기예보상으로는 뭐 3도 4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밖에다가 그 수온 온도계를 걸어놓으니까 영하 7도까지 떨어지더라고. 네. 근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한 포기도 냉받은 게 한 포기도 없어.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난 그 매화가 그 냉해 예방에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예요. 냉해가. 난 냉받은 게 한 폭도 없으니까.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영하 4도 5도 돼도 상추 같은 게 그대로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성에가 껴서 얼어가고 허옇게 있다가 아침 낮에서 녹아버리면 쌩쌩할 정도로 견디기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어제 그러면 첫 출하하신 거예요? 오이? 아니요. 따기는 8일부터 따서 8일. 오늘은 이제 오늘이 근데 일주일 땄네. 그러니까 그 경매사가 뭐라고 전화 왔다고요? 아니 어제 오이를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야. 왜? 오이가 경매사들이 영화에 전화를 안 하거든. 네. 아까 한 12시쯤 전화가 왔어. 우천 이랬더니 아유 박사님 나 어떻게 좋길래 내 어제 오이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길래 했더니 아니 이제 처음 따는 시작하는 오이가 어찌 그렇게 좋으냐고 그냥 깜짝 놀랐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가격이나 잘 주시오 그러시지. 맞아. 가격 잘 나왔어요? 가격은 2등 나왔더라고. 어. 내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깜짝 놀랐으면 1등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얼마나 나왔어요? 55,000원. 박스에 몇 킬로짜리? 저 20kg, 18kg, 어. 100개짜리. 어제 55,000원 나왔더라고. 이제 돈 만드셔야죠. 근데 오이가 원래 장이 좋아. 그리고 아니 6매 뒤에 18개 달린 거보다 다 따갔어. 그거? 따죠. 6매 뒤에 18개 달렸어. 예, 그 마디에 2개에서 3개 달린 거. 그러니까 세 제가 개 그렇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뭐 강원도, 그다음에 저 전라도, 뭐 충청도 다 지금 2개, 3개씩 한 거 다 따세요. 단 영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려고 저희가 한 달 동안 공을 들여서 한방 뿌리를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뿌리가 받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미노산 뿌리, 활력 매화, 산소. 산소 말고 이런 것들이 다 냉해에 그렇죠. 적응할 수도 다 성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디는 힘이 다 있어요. 견디는. 예. 그럼 매화뿐 아니라 매화를 만약에 안 주고 한방 뿌리만 줘도 어느 정도 매화 견디죠.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는 있죠. 특히 이제 매화는 냉해 예방 목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방인. 한방이. 예, 한방인으로 관주해주고 그렇게 되면 꽃이 또 겁나게 많이 필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이 아예 생기지 한방 뿌리만 들어도 숫꽃은 아예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럼 여름에 심을 때 좋겠네. 그죠. 그리고 한방인 같은 걸 정기적으로 관주를 해주면 꽃이 막 겁나게 달려요. 미칠 정도로 달려요. 과학적으로. 그 이번에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터널 안에서 터널 벗겨놓고서는 한 줄막이나 매드가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이제 아인산을 등짐 미고 다니면서 쭉 줬는데도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 아까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칼슘하고 인산은요 흡수가 안 되는 기저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흡수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술이에요. 같은 인산을 주면 인산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는 바로 불용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하면은 뭐 거의 대다수 농가들이 유효 인산이 높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불가용성이에요. 활용할 수 없는 인산인데 수치로만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쌓인다는 거는 내가 넣어준 인산이 흡수가 안 되고 토양이 집적이 된다. 그래서 그게 염류 장애의 원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방인은 그걸 흡수되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거 들어가면 흡수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80% 정도. 원래는 10에서 15%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에너지, 내가 같은 노동력을 들어가고 같은 자재가 들어가서 비용이 지출이 돼도 효과가 두세 배 정도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돈을 아낀 상황이 되는 거죠. 인을 줘도 매리가 잡히면서 네. 암꽃 착생이 잘 된다. 암꽃은 뭐 그거는 뭐 아예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 번 심어서 에세폰 같은 거 안 줘도 되겠네. 그죠. 에세폰 대신 그거 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호르몬제 쓰거든요. 날 더울 때는. 에세폰 주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걸 안 주고 해야,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을 쓰면 결과적으로는 조루가 빨리 오기 때문에 나중에 농사 끝나고 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수확량이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은 넘어갈지언정. 그래서 평상시에 얘네들 컨디션을 잘 만들어줘서 끝날 때까지 꾸준히 뭔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기술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에세폰인데 PLS에 걸려서 못 주잖아. 그러니까 대안이 지금은 영양학적으로 흡수가 잘 되고 효율이 좋은 자재를 쓰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저희들은 다 뭐 PLS랑 전혀 상관없이 다 원액으로 유기농 기준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실험에서. 그러면은 뭐 저기 에세폰 못 주면 천장에 한방 인 같은 거 그런 거 줘야 돼. 그렇죠. 네, 사장님 많이 바쁘세요? 아이씨, 요새 비대원 줘가지고서는 오일을 많이 따라서 바빠서 그러는데 왜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요? 그 비대원을 줬더니 요새 50% 60% 수확률이 매일 수확률이 이제 60%니까 예. 60%니까 10주에 6주를 따는 거요. 네네네. 지금 뭐 많이 따는 사람이 30% 딴다 그러더라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세요. 비쌀 때. 어. 지금 가격 좋잖아요. 좋아. 예, 돈 좀 많이 버십시오. 한국 청구가 1등 2등 해요. 축하드려요. 아휴, 올 따느라고 뺑이 쳐요, 요새. 예? 올 따느라고 뺑이 친다고. 뭐가 한다고요? 뺑이 친다고, 뺑이. 왜요? 너무 많이 빨리 자라서. 이게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인원을 대책 세우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버된다고. 예. 오이가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음. 오늘 한 80% 따갈래, 수확률이. 어휴. 축하드립니다. 대박난 되는 게 대박난. 또 한번 들려. 예. 기대하자. 예. 예. 예.